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이고요. 여행의 발견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여름 휴가 특집 2탄을 준비해놨는데 동남아로 갈 거거든요. 오늘 여행객들의 천국 태국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또 오늘 요리 준비되어 있는데 여름 보양식으로 여름 보양식 닭 특집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날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날씨요정 박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상암 DB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바람이 약간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떤지 본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이곳 상암은 현재 덥고 습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은 더위를 의미하는 절기수서입니다. 수서에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장마철과 무더위가 시작되는데요. 동의보감에도 건강을 지키기 가장 힘든 시기라고 나와 있을 만큼 덥고 습해서 건강식을 먹으며 보냈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미 무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부터는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기 북서부와 충남 북부, 오후부터는 그 밖의 중서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새벽 사이에 서쪽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구름대가 수도권과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경상권까지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 15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에 최고 100mm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에는 최고 80mm 이상, 강원 동해안과 제주에도 5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는데요. 물도 급격히 불어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26.8도, 대전 2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심한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는데요. 남부지방 폭염도 계속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올해는 이렇게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오락가락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비교가 가능해진다. 뭘까요?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예금할 때의 이자와 우리가 대출 받았을 때의 이자가 차이가 있죠. 네. 이걸 지금까지 비교 못했나? 못했습니다. 비교하려면 은행별로 발품을 팔아야 되고요. 은행마다 전화를 해보거나 은행마다 누리집을 들어가서 본인이 다 숫자를 뽑아서 비교했어야 했어요. 네. 이제부터는 간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연합회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모든 은행의 이 예금과 대출의 금리를 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은행마다 신용 등급 평가가 달랐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원화된다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텐데요.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이 뭔지 배경이 궁금해요?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나는 배경인데요. 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네.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올라갈지 기다려봐야 되는데요. 자, 기준금리가 오르자 시중은행들은 기회다. 그러면서 대출금리는 확 올렸어요. 예금한 분들의 예금 금리는 찔끔 올립니다. 네. 금융소비자 불만이 커지죠. 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예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은행 이자를 더 주느냐.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은행 이자가 좀 그나마 싸냐. 이거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비교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이 나서게 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 누리집에 예대금리 차는 공개되지 않았었고 네. 거기에 예금, 대출의 금리 정보 요 정도만 간략하게 표시가 돼 있었는데 앞으로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가 다 공개되는 건데 어떻게 공개하게 되는 겁니까? 네, 자 은행연합회의 누리집에 공개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쉽게 지금 예금 금리, 대출 금리 얘기하지만 개인별로 들어갔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또 변동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확인을 해야 내가 정확하게 예금 금리, 대출 금리를 알고 비교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걸 은행연합회에서 표준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산정하는 방법 자체가 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대출 기준 금리가 있고 가상금리를 여기에 더해서 우대금리를 빼고 산정하게 되거든요. 이 가상금리라고 하는 것이 은행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다. 이 은행은 왜 가상금리가 비싸고 저 은행은 또 싼 것이냐. 네. 이것들을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표준화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산정 기준도 새롭게 만들어내겠다. 지표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출금리 공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데 정부 당국도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정부가 통제를 해서 이것을 일원화해라라고 한다면 시장 가격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의 어떤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은행 간의 건전하고 건강한 경쟁을 좀 야기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기준적인 흐름의 지표를 만든다든가 또 은행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비교 가능한 수치 데이터를 공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선도를 하고요. 나머지는 은행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또 금융 소비자에 대한 메리트를 개발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금리 공시뿐이 아니고 금리 산정에도 그렇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어떤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네,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자 하면서도 시장을 건강하게 이끌어가자.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 소비자의 편익과 혜택을 늘리자. 그리고 이제 은행 간에 이 정보가 다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 근거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예금을 하는 분이나 대출을 하는 분들이 그 근거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 점점 정보가 비공개에서 공개 사회로 되어가는 과정에 이게 지금 되는 거야?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그동안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대출을 받아보거나 예금을 해본 분들은 아시죠. 그동안은 은행이 좀 문턱이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예금도 잘 안 하시고 다른 투자처를 찾거나 대출 금리가 낮으니까 이 편하게 이용하던 분들 계신데 네.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고금리 사회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 데이터의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이다. 그 배경이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금융권의 예대 마진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왔었는데 네. 우리가 정보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수입 김치 증가세인데요.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5월 기준입니다. 24,000톤의 수입 김치가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 전월 동기, 지난해 같은 5월로 비교해 보면요. 무려 17% 이상 수입량이 증가한 거고요. 네. 전월하고 비교해봐도 한 2만 1,000여 톤 들어왔던 것이 2만 4천여 톤으로 급증했다. 2007년부터 김치 수입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통계가 시작된 이래 한 달 내에 가장 많은 김치가 수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해 중국에서 그 네. 알몸 김치 네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산 김치를 좀 기피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많이 줄었었죠. 특히 이번에 늘어난 김치 수입량 중에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왔다. 그럼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알몸으로 김치를 절이는 좀 깜짝 놀랄 충격적 동영상 지난해 3월에 벌어졌거든요. 김치 수입량이 감소했습니다. 영향을 줬어요. 참. 지난해 뭐 한 24만 톤 좀 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전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때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외식 산업이 확 축소됐죠. 그때 28만여 톤인데 이것도 그 이전보단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28만 톤. 그 다음에 알몸 문제 등 그래서 24만 톤으로 줄었다가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수입량이 좀 늘어나는 추세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몸 김치 영상 공개 후에 정말 김치의 위생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가 되면서 네. 아우 안 먹어 이랬었는데 맞아요. 못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김치를 꾸준히 들여오고 먹게 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꾸준히 늘어나다가 꺾였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가격이죠. 가격 경쟁력. 지금 고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도 지금 외식 산업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죠? 또는 장 보러 가도 이제 살 게 없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문제는 중국의 수입 김치 가격이 국내산보다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내산이 3배 비싸고 중국 수입 김치가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가뭄 지나갔죠. 거기다 폭우, 폭염 이 상황에서 농산물 문제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채소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배추, 무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외식 산업자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음식물 유통업자들이 3배 이 3분의 1 가격으로 싼 중국 김치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수입 김치가 늘어나면서 국내 먹거리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뭐 이렇다 할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입장이에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크게 수입 자체를 뭐 금지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다. 이것은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 조치가 무엇인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이 채소들 또 농수산물들 해썹이라고 하는 위생 표준을 지키고 있죠. 이것을 이제 수입 김치에도 적용을 해서 해썹의 규정을 따르도록 단계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내에서 원산지 표시하게 돼 있는데 수입산이 이게 이제 그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네요.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예, 어린이 보행구역에서는요. 무조건 차량은 멈추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네. 이번 달 12일부터입니다.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좌회전은 큰 문제는 없어요. 차량 운전을 하시다가 좌회전할 때는 뭐 이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 신호가 있고 그리고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회전은 그냥 하잖아요. 우리가 우회전은 확 꺾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과태료도 나오고 벌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하실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존재한다라고 전제하시고 무조건 일시 멈춤을 했다가 보행자가 없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경찰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들, 주로 선진 국가들 기준으로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중에 보행 중에 사망하는 비율이 38.9%입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OECD 평균으로 보면 1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배 가까이 높아요. 이게 문제고 또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2.5명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1.1명이에요. 두 배 높습니다. 2배 이상.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5명이에요. 이것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 원인은 뭐로 보냐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보행자, 사람 우선인데 우리나라는 좀 차량 우선이 그렇게 되는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 이걸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중요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벌금 내야 되고요.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벌점도 10점 나옵니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미연에 방지하시려면요. 특히 우회전 하실 때, 꺾으실 때 무조건 멈춘다. 이거는 보행자가 그전에 보행 시에는 멈추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보행을 시도할 시에도 멈추는 걸로 강화된 거예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일단 멈추지 않으면 이게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서시는 거 반드시. 저희가 매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조금 있다가 또 할 거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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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시간인데요. 그동안 관찰 시간이 20시간이고 모범 안전운전자 10명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4회, 4번인데 8시간의 관찰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8시간 동안에 몇 명의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10명 정도 예상합니다. 10명. 왜냐면 이 안전선서 회차가 거듭될수록 모범 운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0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20시간 해서 10명이었는데 네. 8시간인데 이제 10명이다. 많이 좀 안전선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그렇지, 되시는 그렇지. 것 같아요. 네. 그럴 법
법한데요. 네. 자, 오늘은 몇 분의 모범 안전 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의 10명 중 1명은 우회전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사각지대 발생으로 더욱 위험한 우회전 구간. 따라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는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아라.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홍성민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저희가 뛰어오다가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요. 천천히 다녀야 돼요. 천천히 다녀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은 조금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오기 힘들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비가 오기 때문에 차들이 보행자를 더 신경 써서 다니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은 모범 안전 운전자가 박사님 말대로 많이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같이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지켜봅니까? 여기는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오늘의 관찰 장소는 서울시 노원구의 상계동.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이 있고 상가 또한 밀집된 구간으로 보행자는 물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다.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되려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거나 초록불일 땐 서행으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을 때까지 완벽하게 정지해서 기다린 뒤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우회전하는 코너의 그 길이 넉넉해요. 길어요. 사실 지난주엔 너무 짧아가지고 약간 좀 힘들었거든요. 넉넉하기 말씀하셨는데 때문에 집에 봐봐요. 섰어요. 봐봐요. 넉넉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뒤에 횡단보도 뒤에 정지선 뒤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오늘은.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첫 번째부터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횡단보도 위에 정지한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 끝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지. 한 발짝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있어요. 사실. 예, 있어요. 좀 아쉽네요. 예. 지금 보시면은 약간 특이해요. 바닥에 저기 스티커인가요? 아니 뭔가요? 저게? 횡단보도 쪽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LED 바닥 신호등이거든요. 그죠? 스티커가 아니죠 지금? 예, 신호등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 신호등이 차에 가려졌다든지 아니면 나무에 가려졌다든지 뭐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도 바닥 신호등을 통해서 알기 쉽게 좀 해놓은 그런 신호등입니다. 아마 여기가 보행자들 유동인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해놓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륜차도 씁니다. 자, 이륜차도 씁니다. 서나요? 자, 여기는 섰어요. 이륜차도 섰어요. 서요. 이륜차가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륜차도 서요. 마지막까지 잠깐만요. 거의 다 건너간 보행자들. 이륜차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타나나요? 마지막까지 잠깐만요. 지켰어요. 지켰어요. 이륜차 잡아주세요. 자, 시작한 지 5분이 안 됐죠? 근데 이륜차도 저희가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륜차가 처음인데 이륜차 나타났어요. 이륜차 모범 안전운전자 남용호 씨. 오늘은 지금 관찰 시작하자마자 우리 이륜차 이 운전자분이 모범 안전 운전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저희가 그래가지고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륜차 모범 안전운전자가 받게 될 선물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당첨되셨습니다. 예. 여기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 운전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비 오는 날 운전자분들 안전운전 하십시오. 파이팅! 화이팅! 앞으로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진짜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회전하면 차가 나타났어요. 자, 지금도 지킬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좋아요.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보행 신호가 바뀌고도 출발하지 않는다? 지켰어요. 지켰어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지켜? 지금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잠깐만, 방향 지시등 켰었나요? 켰어요. 방향 지시등까지 완벽. 두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조은로 씨. 제가 무슨 상황인지는 좀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이 보이면 네. 그분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기다렸다 가는 게 그게 예의 아니에요? 와. 살다 보면 예. 그 노인들이 보이지 않게 사고를 잘 내더라고. 예. 나이를 먹으니까 조심하게 돼요.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뽑으셔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모범 안전운전자의 선택은 백화점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네. 나를 위한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손해잖아. 네네네. 지켜주는 것이 남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보행자를 위한 안전운전이야말로 참된 어른의 모습이죠. 저희가 오늘은 진짜 많은 모범 안전 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횡단보도 뒤에서 또 서셨어요. 섰습니다. 이거는 지킬 것 같은데 세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타나나요? 그런데 지켰는데 빨간불에 뛰는 사람이 나왔어요. 지켰어요. 모범 안전운전자다라고 했는데 보행자가 뛰어줬어요. 모범 안전운전자다라고 하려고 하는 순간 보행자가 나 여기 있지 이러면서 뛰어가지고 저 모범 안전운전자를 농락하는 행위. 맞아요. 예. 무단 횡단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면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예, 지금 저 뒤에 차가 또 대기 중이네요. 야, 여기는 뭐 정지선, 횡단보도 뒤에 쓰는 거는요. 칼이에요, 칼. 지켰어요. 또 역시 섰어요. 섰어요. 역시 횡단보도 뒤에서 또 서셨어요. 섰습니다. 한 명의 모범 안전운전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계속되는 관찰. 예, 지금 차가 나타났습니다. 자, 정지선, 횡단보도 뒤에 무조건 쓸 것 같아요. 예, 느낌이 그래요. 자, 서라. 안 쓰네요. 섰어요. 횡단보도 뒤에 정차한 운전자. 과연 지켰어요. 세 번째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타났습니다. 가시죠. 세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김희정 씨. 네, 세 번째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예, 운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운전한 지는 6개월 됐어요. 6개월이요? 네. 면허증은 한 2007년도에 땄는데 2007년도에 탔는데 네, 운전한 지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왜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을까요? 우회전 우회전할 때 뭘 대지켜주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보행자가 완전히 보도 위로 올라갈 때까지 바퀴를 멈췄다가 이렇게 또 출발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범 안전 운전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어쨌든 모범 안전 운전을 해주셔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거 하나 뽑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있거든요. 운전 새내기 모범 안전운전자가 받게 될 선물은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안전운전 잘 지키시고 저처럼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모범 안전 운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예, 오늘 좀 특이하죠. 첫 일용차 운전자, 네. 첫 고령 운전자, 첫 초보 운전자. 다음은 무슨 첫 운전자가 나타날까요? 누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네 번째 모범 안전 운전자입니다. 예, 네 번째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올지 한번 같이 상황실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는 여러분들 그 정지선 뒤에서 완벽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잘못 서 있는 모습. 뻘쭘하게 서 있는 거죠. 가면서 또 무리하게 또 차선을 변경을 하겠죠. 교차로에서. 역시 박사님입니다. 그거 다 예상을 하신 겁니까?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위반해서 직진을 하겠다. 진짜 혼자 편하자고 여러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차량도 서 있습니다, 지금.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저 지킬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성공하나요? 지켰어요. 네 번째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 동네 분위기는 나올 것 같았어요. 너무나 여유 있고 평화로웠어요.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서라. 네 번째 모범 안전 운전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서성원 씨.
평소에 조금 돌림성이 많기도 하고요. 아. 더군다나 오늘 비가 좀 많이 오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보는 차원에서 그냥 아, 별거 아니지만은 네, 하나 뽑아주세요. 모범 안전운전자의 운명은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나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아요. 예.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걸 지켰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는 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아다니면서 나오시면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나 혼자만의 이제 안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다른 분들이랑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내 가족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노원구에서 모범 안전 운전자가 몇 분 나왔습니까? 4분 나왔습니다. 4분 나왔습니다. 4분. 야, 오늘은 저도 오늘 하루가 좀 즐거울 것 같아요. 예, 너무 기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너무나 따뜻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안전 운전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멈춰야 산다. 안전 서. 아니 지금 보니까 예인 씨의 예언이 맞을 것 같아요. 네. 8시간이면 10분 나올 것 같은데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아우, 이제는 다들 알고 잘 지켜주시니까 좋네요. 네. 예. 자, 이번 순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있는 아주 멋진 장소와 그리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떴다 우리 동네 시간이에요.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서쪽으로는 태백산맥이 또 동쪽으로는 7번 국도가 있어서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울진이라고 합니다. 오감으로 즐기는 힐링 여행지로 함께 떠나볼까요? 꾸불꾸불 산고개를 넘고 넘으면 만나게 되는 비경과 더위를 잊게 해주는 맛이 숨어있는 고장 울진. 그곳에 저 김민기와 한윤서가 떴습니다. 떴다 우리 동네. 오늘은 오감으로 즐기는 힐링 여행지 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행복하신 떴다 우리 동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 아들내미 김민기, 국민 딸내미 한윤서. 아이고, 오늘 우리가 온 곳은 이 서쪽으로는 태백산맥이 쫙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는 7번 국도를 따라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울진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으로 보는 풍경, 입으로 먹는 먹거리, 귀로 듣는 이야기, 오감을 만족시키는 울진 여행.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가자. 오감으로 즐기는 울진 여행.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이야기가 담긴 매화마을 이연세 만화거리입니다. 약 950m 거리에는 만화가 이연세 씨의 공포의 외인구단을 비롯 남벌, 아마겟돈, 만화삼국지 등 약 400여 점의 작품이 그려져 있다는데요. 야, 여기가 또 만화거리구나, 만화거리. 이거 봐요, 만화. 이거 뭔지 알아요, 민기 씨? 공포의 외인구다. 아, 맞아. 저희 시대 때 진짜 흔들었죠? 이 만화가.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긴 벽을 따라 그려진 그림들이 마치 슬라이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림만 보다가 이제 대사를 보니까 이게 약간 사투리네. 아, 그러네. 그지.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그러면은 또 윤서 씨 전문 분야 아닙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희야, 니는 서울말이 좋나 사투리가 좋나? 서울말 쓰면 똑똑해 빈다 아이가. 빈다. 빈다 이게 보인다. 보인다 아이가. 서울말 쓰면 똑똑해 보인다 아이가. 나는 엄지 발가락처럼 보인다 아이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만화거리 한켠에는 원작의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바로 만화도서관입니다. 여기인가? 우와! 윤서야! 오빠! 자칭, 타칭, 만화 마니아인 저에겐 그야말로 신세계입니다. 오빠 집에도 이렇게 책장으로 돼서 다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못 구했었어. 근데 그런 책들이 다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진짜? 여기 다 있어요? 야, 저기는 그 이현세 선생님 작품으로 쫙 돼 있는 거야. 우와, 진짜 많으시다. 잠깐만, 근데 저분은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시길래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미아마을 이장입니다. 이장님. 아이고, 이장님. 아이고, 이장님. 무슨 그림이죠?
만화거리를 기획하신 이장님께서 직접 안내해 주셨는데요. 아니 근데 이장님 이렇게 보면 그림이 되게 섬세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이현세 작가님 직접 그리신 거예요? 작가님께서 선정해 주신 걸 가지고 그 안창에 작가님이 계셔요. 네네. 그분 혼자서 이 벽화를 지금 5년째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예. 이게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금액적인 문제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 벽화를 하시게 되셨는지. 우리 한수원 사업자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6년도에 공모해서 1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차 카페도 한수원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하면서 가정에서 행정에서도 도와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조성되고. 이런 노력 끝에 울진의 대표 여행지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네요. 사장님 여기와 식사하고 가세요. 예, 맛있는 안녕하세요. 반찬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세요? 동네 어르신. 아 근데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그럼요. 이 동네 인심이 좋아갖고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왔어. 가시죠. 공짜라면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가시죠. 이야 아버님. 여행의 묘미는 뭐니 해도 먹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차려진 근사한 한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울진의 특산물인 양용채소 해방풍으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저희 이거 그냥 공짜로 먹어도 돼요? 예. 아니 이 동네 많이 잡수요. 이 동네 막 인심이 좋으니까 많이 잡수 같아요. 인심이 기가 막힙니다. 인심까지 푸짐한 매화마을,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해방풍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여행지였습니다. 근데 이거 나물이 좀 다 잘 어울리네요. 그 재료랑. 오감으로 즐기는 울진 여행.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산, 바다, 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왕피천 공원인데요. 200년 이상 된 소나무 천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보기 드문 생태공원입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자 곳곳에 배치된 대형 조형물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찍기만 하면 인생샷 보장! 아니 그런데 조형물 앞을 떠나지 못하는 건장한 청년들은 뭐라는 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시죠? 아 저희는 하늘 원자력본부 직원입니다. 아 직원이시구나. 나는 또 아니 두 분이 여자친구 없으시잖아. 그러니까 두 분이서 꽃놀이를 하고 계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요. 갑자기 슬픈 이야기를 없으세요?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이제 이 왕피천 공원은 저희 하늘 원자력본부에서 지원한 곳입니다. 한수원에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게 되신 거죠? 아 이제 그 왕피천도 그렇고 울진군이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점을 좀 이용해서 살리고자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백산맥에서 시작된 개울물이 동해바다와 만나는 장관이 한눈에 펼쳐지는 왕피천 공원.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맘 먹고 케이블카에 탑승을 했는데 국민 아들내미 같이 못 다니겠네요. 이 좋은 걸 타고 지금. 경치 봐요 오빠. 바다 봐요. 우와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우와. 여기에 비지 좀 깔아주세요. 버즈의 겁쟁이 해가지고 윤기 씨 얼굴 그대로 좀 부탁을 좀 드려요. 아 경치가 이렇게 좋았군요. 와 근데 오늘 처음 타봤는데 다음에 좀 우리 가족들이랑 타봤으면 좋겠어. 진짜로. 아까 혈색 보니까 타면 큰일 나겠던데. 너무 무서웠는데 타보니까 좀 괜찮더라고. 맞아. 타기 전까지는 이 공포심이 너무 심해서 너무 무서웠는데 맞아. 지금 괜찮아. 너무 좋아. 뜻하지 않게 자신감 레벨업하고 발길이 닿은 곳은 와 끝내준다 진짜. 우와. 야 윤세 나봐. 우와. 푸른 동해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관동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힌다는 안양정입니다. 용왕님, 국민 딸내미 한윤서 똑똑하게 해주세요. 용왕님, 국민 아들내미 김민기 용감한 전사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바다를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좀 아쉬우니까 바다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자. 가실게요. 야야. 오감으로 즐기는 힐링 여행 그 마지막 종착지는 국변 바다 위를 달리는 스카이 레일입니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는 파도처럼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스카이레일. 오, 죽변. 탈 수 있겠어? 저는 네, 설레요. 괜히. 재밌을 것 같아요. 나 약간 레이싱 모델. 네. 그러면 계속 거기 계실게요. 저 먼저 탈게요. 쟤는 겁도 없어. 무섭긴 하다. 죽변항에서 후정해변까지 총 2.4km로 이뤄진 스카이레일은요, 해안선을 따라 주상절리와 기암괴석이 펼쳐져 있어 한눈팔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바다랑 높게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안전함이 느껴지니까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바다 위를 달리는 기차라니 신기하다. 그쵸? 나는 이 동해 바다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깨끗한지 꿈에도 몰랐네. 물이 푸르르죠. 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다는 표현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오감을 즐기는 힐링 여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울진을 돌아다녀봤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민기 씨 행복한 거 맞죠? 네,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다리가 후들후들. 아니 오늘도 너무 행복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얼마나 행복한 여행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너무 설렙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를 생각하면서 한번 외쳐보고 끝낼까요? 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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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곳. 천혜의 자연 환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곳. 그 속에서 푸근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곳. 바로 경북 울진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세상의 모든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행의 발견 시간인데요. 태원준 여행작가 그리고 방송인 로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여행지로 갑니까?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후텁지근하죠. 당장이라도 여름휴가 떠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남아시아 여름휴가 특집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갈 곳은 태국인데요. 정말 수많은 여행자들의 로망과도 같은 곳이죠. 멋진 자연유산과 그다음에 문화유산, 그다음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서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곳인데 제가 오늘 태국 관광 가이드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태국을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못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작가님 얘기 듣고 제가 그 여행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네, 그럼 태원준 작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태국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 어디예요? 네, 첫 번째 여행지는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아이고, 굉장히 굉장히 화려한데요. 오. 어딘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태국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수도이자 제1의 도시인 방콕입니다. 아, 방콕. 예. 태국하면 방콕을 빼놓을 수가 없을 그쵸? 텐데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곳이지 않아요? 네, 방콕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태국의 문화와 트렌드의 중심지이고 역사와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세계 단일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를 자랑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방콕 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방콕으로 한번 떠나보시라고 네. 제가 첫 번째 여행지로 정해봤습니다. 저도 그 방콕 가보려고 그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한국에서는 크게 멀진 않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수원 남풍 국제공항까지는 직항으로 5시간 40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한 4시간에서 6시간이면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거 괜찮죠. 넘어가면 엉덩이 아프기 시작하죠. 허리도 아프고. 비행기 안에서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는 뭐 먹고 뭐 한편 보면은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거기 도착하면 왕궁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사원도 그렇고. 네, 방콕의 대표 여행지는 정말 화려함과 웅장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방콕 왕궁입니다. 방콕 왕궁 같은 경우는 역대 왕들이 공식적으로 거주를 하던 공간인데요. 현재 방콕 왕조의 시조이죠. 라마 1세에 의해서 지어진 후에 라마, 즉 국왕이 등극할 때마다 건물을 짓거나 증축을 하면서 지금의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문에 들어서시면은 정교한 장식의 황금탑이 있는
왓브라케우 사원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에메랄드색 불상이 이제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흔히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불립니다. 또 내부에 들어서시면은 방대한 크기의 벽화가 눈을 사로잡고요. 또 왕조의 물품과 정교한 조각들이 전시된 박물관과 게다가 이제 부처의 유골을 안치하고 있는 황금탑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방콕에 가신다면은 열일 제초 드시고 바로 가셔야겠죠. 태국 왕조가 시작된 역사적인 곳이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태국이 또 불교 국가다 보니까 불교 사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또 제가 꼭 추천해드릴 곳은 태국 최대의 와불상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자 방콕 최대 규모의 사원인 왓포 사원입니다. 왓포 마사지 들어보셨죠? 예. 그 마사지의 교육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왓포 사원 같은 경우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지어진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와불상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을 하는데요. 길이만 46m에 이릅니다. 건물로 따지더라도 거의 10층 이상 높이니까 굉장히 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곳이 이제 방콕 최대 규모의 왕실 사원답게 태국 최초의 대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와불상의 발바닥을 자세히 보시면은 진주 조개 장식이 있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게 인간의 108번뇌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방문객들이 동전을 넣고 소원을 빌 수 있는 108개의 항아리도 있기 때문에 이 경험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요즘은 그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맥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좋죠. 한번 그 방콕에서는 시원한 맥주 마시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예, 당연히 카오산 로드로 가셔야 되는데요. 카오산 로드 많이 들어보셨죠? 배낭여행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400m 정도의 거리인데 이곳에 가시면은 정말 흠뻑 많은 젊은이들의 분위기에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콕에 왔다면 당연히 가셔야 될 필수 코스인데요. 뭐 인종이나 국적 혹은 뭐 나이, 성별 관계없이 카오산 로드를 사랑하는 배낭여행객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가 있고요. 또 가보시면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식당, 또 마사지샵, 기념품들이 몰려 있고 싸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밤낮 할 것 없이 말씀하셨던 그 맥주를 즐기는 그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노상에서는 굉장히 소소한 기념품들을 파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쇼핑을 하시기도 좋겠죠. 코로나19로 좀 활기를 많이 잃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다시 그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니까 방콕에 가신다면은 이 카오산 로드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오산 로드는 매일 밤 축제예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인이 모여서요. 네. 젊음에 거리고 가면 일단 기운이 막 샘솟고 또 치아프라야강 이렇게 따라서 쭉 배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거기를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지구 같은 곳이에요. 그래요.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방콕 방문하신 분들은 꼭 들렀다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태국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두 번째 여행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국 두 번째 여행지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인데요. 일단 사진을 통해서 그 멋진 모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딜까요? 뭐 황금빛 탑이 있고 여기도 굉장히 기도하네요. 화려하고 어디에 사원이에요? 네, 이곳은 이제 태국 제2의 도시이자 북방의 장미라고 불리는 태국 북부의 문화 중심지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 많이 들어보셨죠? 치앙마이 좋다는 말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도 이번에 치앙마이 역시 파는 방법을 조사해봤는데요. 한국에서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치앙마이 공항까지는 직항으로 5시간 35분 정도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도시예요. 시내까지는 20분 정도면 닿을 수 있어서 접근성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앙마이 가면 방금 사진으로 본 그런 화려한 사원들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방금 그 사원 주인공이 바로 도이수텝 사원인데요. 산 꼭대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굉장히 신성한 사원입니다. 정식 명칭은 왓브라탓 도이수텝인데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전설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제 흰 코끼리가 스스로 이 도이수텝 산에 오른 다음에 사원 자리를 3바퀴 돌고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신의 계시라고 여겨가지고요. 그 자리에 탑을 세워서 부처의 사리를 모셨다고 합니다. 가보시면은 그 사원 주변을, 이 탑 주변을 3바퀴씩 도는 순례객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굉장히 높은 해발고도 1000m에 위치를 하고 있는 사원이기 때문에 기후도 서늘하고 좋습니다. 동남아시아인분들 불구하고 굉장히 시원스럽고요. 또 워낙 높다 보니까 전경이 훌륭하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면은
이제 치앙마이 시내의 모습을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야경도 아름답기 때문에 해질 무렵쯤에 올라가서 야경까지 감상하신다면은 이 도이스텝 3원을 완벽하게 즐기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너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치앙마이에는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 있지 않아요? 네, 기왕 치앙마이를 가신다면은 일요일에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요일마다 썬데이 나이트 마켓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일요일 오후 5시 정도부터 열리는 야시장입니다. 하지만 뭐 오후부터 좌판을 까는 이제 상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북적이는데요. 하루 안에 다 둘러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치앙마이 시내 전체 거리가 다 노점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곳은 먹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천국과도 같은 곳인데요. 뭐 국수나 볶음밥 등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 생선구이, 바베큐, 튀김꼬치 등 그 종류가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가시게 된다면은 위장을 좀 비워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런 데 재밌죠. 네. 게다가 또 가시면은 이제 태국 북부가 정교한 수공예품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직접 그 어떤 그 북부 그 시민분들이 직접 만든 그런 공예품들을 쇼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굳이 이렇게 막 다 많은 것들을 사지 않더라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썬데이 나이트 마켓도 꼭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썬데이 나이트 마켓이라 저희는 못 가겠네요. 네. 자,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국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마지막은 어딘가요? 마지막도 이제 들어보시면 꽤 유명한 곳이라는 걸 아실 텐데요. 일단 역시 사진으로 한번 맞춰보시죠. 저건 강인 것 같고. 네. 철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철교? 다리가 있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세계 2차 대전의 아픔을 좀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깐짜나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모습이지만 이곳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큰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고요.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런 추모 공원도 있고요. 문화유적이 있기 때문에 또 방콕이랑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차로 2-3시간 정도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방콕까지 가셨다면은 이 깐짜나부리도 한번 같이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도 열차는 지금도 운행을 하나요? 예, 이곳이 그 다리 자체가 워낙 유명한데 화이강의 다리 들어보셨죠? 영화도 봤죠. 예, 방금 보셨던 그 다리가 바로 화이강의 다리인데요. 이 이제 다리 자체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이제 건설을 한 겁니다. 네.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고서 군대라든지 보급품이라든지 자원 등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이제 건설한 철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일본 장교의 지시에 의해서 15개월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5년을 15개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포로들이 고통을 겪었겠죠. 네. 안타깝지만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그러다 보니까 좀 아픔이 서려져 있는 곳이고요. 하지만 이제 1950년대의 헐리우드 영화죠. 화이강의 다리에 배경으로 등장을 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게 된 곳입니다. 이거 지금 탑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완벽하게 다 뚫려 있는 건 아니고요. 전 구간을 탑승하실 수는 없고 깐짜나부리에서 완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미니 열차, 완행 열차를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일명 죽음의 열차라고 불리는데요. 아까 그런 좀 안타까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네. 이쪽이 동굴하고 절벽을 따라서 달리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철도의 구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간으로 또 꼽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깐짜나부리 구경한 후에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네, 바로 근처에 수상시장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가신다면 수상시장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담넌사도악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혼잡하죠. 네. 옛날부터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운하를 따라서 배 위에서 물건을 실어서 사고 파는 이 수상시장이 발달을 했는데요. 담넌사도악은 이제 태국 최대 규모의 수상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배도 있고요. 뭐 과일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배 위에서 팔거든요. 그것도 보시면은 그 배들이 서로 강 위에서 또 운하에서 슬슬 피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가신다면은 쇼핑뿐만이 아니라 직접 관광보트에 타셔가지고 운하를 이제 만나보시는 것도 이 담넌사도악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야, 태원준 작가와 함께 태국 여행을 떠나봤는데 진짜 가고 싶다. 한번 가서 느릿느릿 또 카온산 로드도 걸어보고 또 강변 산책도 해보고 사원도 가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림의 떡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입니다. 오늘 뭐 보양식 닭요리 해주신다고요? 네. 요새요. 비가 오다가 말다가 네. 습하고 너무 덥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이요. 24절기 중에 11번째 절기인 소서예요. 바로 작은 더위란 뜻이거든요. 얼마나 기력이 지긋다 쇠하겠어요. 이런 날은 정말 닭 보양식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닭봉으로 만드는 아주 맛있는 깊이 있는 닭봉 고추장찌개와 새콤달콤하게 즐기실 수 있는 닭 마늘 초무침을 준비했습니다. 좋네요. 제가 네? 고추장찌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닭봉을 넣었다고 하니까 그게 네. 새로운데. 그쵸? 로빈은 고추장찌개 먹어봤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는 특히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얼큰하게 마시면은 네. 신기하게 시원해요. 한국 사람 다 됐어. 고추장찌개 정말 맛있죠. 근데 닭봉이 들어간다는 게 특이해요. 네, 닭봉이 좀 특이하죠. 네. 제가 오늘 이제 닭봉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닭봉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씻기를 잘 씻어야 돼요. 잘 씻어요. 네, 굉장히 잘 씻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닭봉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닭봉 갖고 요리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가슴살로 많이 그래요? 했는데 닭봉으로 많이 아직은 못했어요. 닭봉은요, 살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소금을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약간의 연육이 되도록 맛술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조물조물 많이 주물른 다음에 이렇게 맑은 물에다가 헹궈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끔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굉장히 살집도 연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핏물도 좀 빠져서 이렇게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닭봉은 이렇게 찌개를 끓일 때 미리 어떻게 하냐면 밑간을 해야 돼요. 밑간을 미리 네. 해야 되나요? 네네. 밑간을 꼭 해야 되는데 밑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고추장찌개잖아요. 네네. 그래서 맛을 훨씬 더 월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닭봉에다가 요거 넣습니다. 요거 된장이에요. 된장. 된장. 그다음에 요거 다진 마늘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숙성이 되면서 잡내가 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진간장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좀 묻혀주세요. 요걸 잠시 재워요. 이렇게 잠시 재워두어야 닭봉이 훨씬 더 맛있게 찌개 안에서 양념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요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요거 얼마나 둘까요, 로빈?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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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너무 기나요? 닭봉은요, 이렇게 살집이 좀 연하고, 그 다음에 원체 맛있기 때문에 살짝 한 10분만. 10분만 하면 10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제가 고추장찌개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 중에 요게 있습니다. 요새 핵감자가 나와서 감자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맛있죠. 그래서 감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장마 요 무렵이 감자가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새 단맛이 나는 채소 중에 월등한 게 저는 이 호박이에요. 호박을 요 씨가 있도록 이렇게 굵게 우리 검지 손가락이나 요 가운데 손가락 굵기로 이렇게 굵게 썰어 주시고요. 왜 이렇게 굵게 써나요? 보통 좀 그래야- 더 짧게 썰어주잖아요. 그래야 이 끓이면서 왜냐면 고추장찌개는 보통 한 30분 이상을 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씨 쪽에서 굉장히 단맛이 많이 우러나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느타리버섯. 만약에 느타리버섯 없으신 분들은 뭐 팽이버섯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표고버섯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요건 대표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거 양파. 근데 채소는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추장찌개는 이렇게 채소의 단맛이 뭉근하게 많이 나야 이게 맛있어요. 일단 불을 좀 켜놓고요. 로빈, 내가 찌개 할 때마다 뭐 많이 넣죠, 국물? 이제는 알죠. 알아요? 쌀뜨물. 오케이. 자, 쌀뜨물을 준비를 했는데 이 쌀뜨물을 한 컵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컵만 넣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준비해놨던 요거 뭐죠? 닭봉. 네, 닭봉. 네. 닭봉. 밑간에서 10분 정도 재워뒀던 그렇죠. 닭봉입니다. 그리고 요거 양파. 네. 단맛을 내주는 양파도 그렇죠.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감자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네, 감자 이렇게 넣고 요거를 먼저 볶아주세요. 아. 요거를
이렇게 볶아야 닭봉에 아까 미리 밑간 된장을 했잖아요. 네. 그게 잘 스며들어서 간 맞춤도 될 뿐만 아니라 요게 그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꼭 볶아 주셔야 돼요. 자, 요것 좀 밑에다 좀 내려놓으세요. 저렇게 하면 감자가 더 잘 익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감자에서 우러나는 맛이 굉장히 달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닭봉에 그 연육작용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살집이 아주 야들야들해서 드시기가 좋아요. 그럼 얼마나 정도 끓여야 되나요? 요거요? 요건 뭐 볶는 거니까 요거 금방 하시면 돼요.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이제 3분이 다 됐다 치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쌀뜨물을 한 컵만 넣었잖아요. 네네. 나머지 쌀뜨물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고추장찌개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 쌀뜨물 이렇게 넣을게요. 쌀뜨물을 넣어야 이렇게 국이나 찌개 끓일 때 맛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맛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단맛도 많이 우러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뭉근하게 끓여주면 요게 또 아주 감칠맛이 아주 제법이에요. 네. 자, 그랬으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추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고추장을 이따가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제는 이제 넣을 수 있는 풀어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집고추장은 처음부터 넣어도 괜찮은데 네. 이게 판매하는 시판 고추장은요 전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래 끓이면 텁텁하니까 이제 나중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야, 이게 순서도 잘 지켜야 돼요. 맞아요. 중국 때문에 다 한꺼번에 넣는데. 만약에 우리 집 고추장은 어머니가 주신 시판 고추장이 아닌 집 고추장인데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감자랑 닭봉이랑 볶을 때 그때 넣으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시판 고추장 사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넣으시면 돼요. 대부분 사 먹으니까. 그렇죠. 시판 고추장 많이 드시죠. 제가 이런 걸 모르니까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이런 순서도 중요하고. 행복한 아침에서는 이런 걸 다 가르쳐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고추장을 풀었어요. 고추장을 풀었으면 이 고추장이 단맛이 나도록 오래 끓여야 되니까 뭘 넣을까요? 제가 지금 좀 아까 준비해놨던 거. 애호박. 애호박. 그렇죠? 그래. 애호박도 이게 토막토막 작게 넣는 것보다 보세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길이로 넣잖아요. 요게 또 먹음직스러워요. 그렇죠? 식감도 엄청 좋아요. 그렇죠. 식감도 엄청 좋고. 그다음에 요거 느타리 버섯도 넣어주세요. 버섯이 또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고추장찌개는. 영양가도 높고. 오늘 비 오는데 요거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렇죠. 그랬으면 제가 아까 진간장은 닭봉에다가 밑간을 했잖아요. 이번엔 국간장을 국간장. 요 고추장 넣은 것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얼마나 끓이냐 하면 뚜껑을 덮고 30분을 끓여요. 30분? 네. 30분을 끓였어요. 와. 옆에 보이시죠? 30분을 이렇게 끓였어요. 와, 엄청. 저거 정말.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대파 넣어주시고요. 흰 부분만 쓰시는 거예요? 대파를? 네. 왜냐하면 우리가 초록 부분은 약간 점액질이 있잖아요. 단맛을 애써 다 샜는데 여기에다 점액질을 넣으면 약간 씁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흰 부분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고추장찌개니까 청양고추 좀 들어가야 맛있죠. 만약에 우리 집은 애들이 있어서 청양고추 안 넣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풋고추만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는 빨간 고추. 간을 맞춰요. 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끓이느냐. 여기서는 30분인데 여기서는 딱 10분 정도만 끓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10분도 필요 없어요. 한 2, 3분만 끓이면 이거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한 40분 정도 생각하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총은. 그래서 충분하게 끓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까 굉장히 크게 썰어서 애호박 저거 언제 다 익지 했잖아요. 호박 상태 보세요. 굉장히 물러졌죠. 요거 싹 밥에 비벼 먹으시면 너무너무 맛있겠잖아요. 맛있겠다 이거. 그러면 닭봉의 형태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실래요? 요렇게 됐어요. 요거 일반적인 볶음 닭보다 요렇게 준비하시면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맛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딱 5분만 끓이고 좀 이따 제가 떠서 드릴게요. 자, 그랬으면 이제 닭 부위 중에 보신용 이제 보양 닭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아까 로빈이 좋아한다는 닭가슴살을 준비를 해서 닭마늘 초무침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닭가슴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는 많이 팔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팔죠. 하나. 근데 여기 보면 흰 피막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좀 갈라서 잘라내셔야 돼요. 아, 이거 제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요거 제거 안 하면 닭가슴살이 살짝 질겨요. 그래서 요거를 싹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닭가슴살을 요걸 삶을 거잖아요. 네. 근데 삶는데 그냥 이걸 덩어리째 이렇게 덜렁 삶으면 두께감이 어때요? 두꺼워요. 많이 두껍죠. 두껍죠. 그러니까 요거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요. 이겹포를 뜨세요. 그러면 닭가슴살 그 잡내는 어떻게 없애야 되나요?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닭가슴살 잡내는 이렇게 이겹포를 뜬 다음에 냄비를 하나 준비를 하세요. 냄비를 하나 준비를 해서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이거 그냥 생수 넣으시는 거죠? 거죠? 그냥 생수예요. 생수 넣고 그다음에 요거 대파잎 넣고 대파잎을 넣으면 굉장히 여기 예전에 아까는 제가 대파잎을 안 썼지만 지금 끓일 때는 대파잎을 넣으면은 닭 비린내가 없어져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진간장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닭의 간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맛술이거든요. 맛술을 넣게 되면 닭이 연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넣고 이제 삶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삶게 되면 굉장히 닭 비린내가 없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럼 얼마 정도 삶아야 되나요? 요거 불과 한 15분 정도만 삶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돼요. 보시면 닭가슴살이 이렇게 삶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색깔이 지금 제가 일단 간장을 넣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노릇노릇하죠? 요게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꺼내놓고 이제부터 초무침을 만들 거예요. 자, 요거 좀 내려주세요. 진짜 색도 달라졌네요. 간장을 네, 넣었더니. 그렇죠. 색도 달라졌죠. 자, 근데 이 닭살 초무침은 닭살뿐만 아니라 뭘 쓰냐 하면 저는 요것도 써요. 요거 뭔지 아세요? 요 게맛살이잖아요. 네, 그냥. 게맛살. 그렇죠. 요거 로비는 그냥 저거 잘 모르고. 네, 쪽쪽 찢어서 요거 쪽쪽 찢어주세요. 저거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저거는 옆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엄마 뭐 하실 때 먹으면 끝도 없이 먹게 돼요. 손으로 하면 되나요? 이거? 네, 그냥. 네. 찢으면 돼요? 네, 쪽쪽 이렇게. 그냥. 이렇게 쪽쪽 찢으면 돼요. 이렇게. 저거 또 간식으로 맛있는데. 로빈이 욕심이 좀 있나 봐요. 저는 두껍게 네, 저 식감을 중요해요. 그래. 저는. 얇게 찢으세요. 얇게. 얇게. 되도록이면 얇게.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게맛살 넣고요. 자, 그다음에는 닭가슴살도 찢어야 되잖아요. 닭가슴살도 찢어주세요. 손으로도? 네, 손으로. 역시 손으로. 이것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찢어주세요. 장갑을 끼고 있어서 로빈 괜찮아요. 이렇게 찢어주세요. 굉장히 닭가슴살 맛있게 익혀졌죠? 네, 이렇게 막 그쵸? 삶았으니까 이제 쉽게 맞아요. 찢을 수 있네요. 여름에 그 초계탕 할 때. 맞아. 그죠? 네. 저 쪽쪽 찢은 시원하게. 닭가슴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닭가슴살도 찢었고 요것도 다 됐으면 저희가 여기에 뭘 넣을 거냐면 바로 도라지하고 취청 오이를 넣을 건데요. 그래요? 도라지하고 취청 오이는 식초와 그 소금과 설탕을 넣고 살짝 절여주세요. 여기 절여진 거 있어요. 네. 재밌네요, 찢어진 거. 아니 식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취청 오이도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근데 도라지 좋아해요? 도라지도 어떻게 생겼죠? 도라지? 이거 눈으로 봐야 돼요. 도라지 소리는. 요거. 아, 네네네. 좋아요. 좋아해요? 네. 요거 왜 넣는 줄 아세요? 식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식감도 그런데 네. 도라지가 7월하고 8월이 제철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도라지를 넣어야 이게 맛있어요. 도라지 향도 좋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이제 맛있는 양념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연겨자 있잖아요. 네. 연겨자에다가 마늘 넣고 간장 넣고 그럼 식초 넣고 그다음에 설탕도 약간 넣고요. 맛을 조금에다가 요게 특징이 요거예요. 들기름. 들기름. 그다음에 들깨를 넣어주시면 굉장히 맛있는 소스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럼 머스타드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머스타드 느낌이죠. 요거를 넣고 이제 버무려 주는 거예요. 겨자 소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늘 겨자 소스예요. 그래서 요거를 넣으셔야 굉장히 여름철에 싱그럽게 드실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묻혀요. 네. 진짜 맛있겠다.
먹음직스럽죠? 네. 이거 맨날 스타일이에요. 우리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그냥 삶아만 먹었잖아요. 네. 이렇게 잡수시면 굉장히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어때요? 먹음직스럽죠? 무치면 엄청 끝인가요? 먹고 싶네요. 이거. 그쵸? 요거 굉장히 쉽잖아요. 그쵸? 지금 저희 앞에 지금 준비가 있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잡숴 보시고요. 이게 완성이 됐나요? 와. 네. 완성됐어요. 마늘 겨자 소스를 우와, 넣었습니다. 요 찌개도 한번 잡숴 보세요. 아, 여기 있어요. 네. 이거 맛있다. 입맛에 확 올라오는 거. 네. 입맛 돋우기에 최고인데요? 그쵸? 그리고 최고죠. 겨자 소스가 과하지가 않아요. 그쵸? 과하지가 않죠. 자, 우리 겨자 예인 소스는 씨하고 필요에 따라서. 네. 찌개도 한번 잡숴 보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찌개도 닭봉이 들어가 있어서 국물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이게 그쵸? 서양인들은 치킨 수프라고 그러겠어. 약간 멀쩡한 저는 아까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닭볶음탕? 닭볶음탕. 네, 닭볶음탕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국물이랑 같이 잡수시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호박하고 요 그 닭봉이 굉장히 어우러져서 이게 지금 보양식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기력 아니, 회복하기에는. 이 찌개에 닭봉이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닭 잡내나 비린내 이런 게 전혀 없고 왜냐하면 아까 밑간 있잖아요. 그냥 고추장찌개 그 깊은 맛 그대로예요. 닭볶음탕에 닭이 들어가서 닭볶음탕 같은데 고추장찌개 맛은 그대로 나고 이걸 그렇죠.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 공개하겠습니다. 여름 보양식 닭 특집 오늘의 메뉴는요. 닭봉 고추장찌개와 닭마늘 초무침입니다. 먼저 닭봉을 깨끗하게 씻고 굵은 소금, 맛술을 뿌려 잡내를 없애주세요. 손질한 닭봉에 밑간 재료를 넣고 버무려 10분간 기다려줍니다. 느타리버섯, 애호박, 감자, 양파, 대파, 고추를 알맞게 손질하고요. 냄비에 쌀뜨물 한 컵을 붓고 끓으면 닭봉, 양파, 감자를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색이 투명해지면 남은 쌀뜨물과 느타리버섯과 애호박, 고추장, 국간장을 넣어 30분을 끓여줍니다. 여기에 대파와 고추를 넣고 10분 더 끓여주면 맛있는 닭봉 고추장찌개가 완성됩니다. 닭마늘 초무침도 만들어 볼까요? 닭가슴살은 피막을 떼서 반을 갈라주고요. 대파잎과 진간장, 청주, 생수를 끓인 물에 삶아주세요. 닭가슴살과 게맛살을 새끼손가락 굵기로 찢고 오이와 도라지도 알맞게 손질합니다. 오이와 도라지를 소금과 설탕, 식초에 30분 절여 물기를 짜고요. 마늘겨자 소스 재료를 잘 섞어주세요. 닭가슴살, 게맛살, 오이, 도라지의 소스를 버무리면 닭마늘 초무침도 완성입니다. 습하고 무더운 여름 보양식 닭 요리와 함께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야, 닭봉 고추장찌개, 닭 마늘 초무침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네. 비 오는 날 딱인데. 최고네요, 오늘 딱이에요. 정말. 예. 이거 보양식 이걸로 끝 아니죠? 아닙니다. 다음번에는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민어로 또 한 상을 푸짐하게 차려드리겠습니다. 야, 아우 좋아.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에는 정말 무섭게 비가 내리는데 네. 오늘도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죠? 네, 양이 꽤 많이 내릴 것 네. 같아요.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